오늘은 2차원 배열의 동적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수학에서 행렬,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저도 그렇지만 헷갈리지만 m by n 행렬이라고 한다면 세로가 m 그리고 가로가 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또 외국에서는 이렇게 세로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가 좀 뒤집어진 게 서로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학 행렬에서는 세로를 먼저 가로를 나중에 한다는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m by n 행렬 구조를 헷갈리지 않는 그런 좋은 요령이 되겠고요. 위키백과에 의하면 행렬의 정의는 결국은 행에 m개가 있고 열이 n개가 있는 순서상의 원소들을 우리는 m by n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로의 길이가 m개, 가로의 길이가 n개가 있는 m 곱하기 l의 요소들이 이 안에 2차원 배열 안에 있는 거죠. 2차원 배열을 많이 쓰는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 데이터죠. 지난번에 우리가 BMP 파일을 갖다가 알아보았듯이 영상 데이터는 흑백이라든가 또는 3차원 RGB 데이터 같은 것들이 흑백인 경우에는 이제 3차원, 2차원 배열에 있겠고 이러한 2차원 배열에 대한 우리가 값들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상당히 데이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2차원 배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 선언하는 방법은 그래서 2차원의 자료형, 물론 이건 정수형인 경우의 예인데요. 실수형인 경우에 여기가 더블이 되겠고 또 캐릭터인 경우에 여기가 캐릭터로 바뀌겠죠. 아무튼 정수형 같은 경우에 정수형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열 요소의 개수, 길이를 앞에가 세로, 행, 뒤에가 열, 이렇게 열의 개수, 네, 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3행 4열의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네, A0 여기가 행이니까 1, 0, 1, 2 이렇게 1, 2, 3행을 0부터 시작,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가 되겠고요. 4열의 2차원 배열이니까 이쪽으로는 다시 1, 2, 3, 4인데 역시 뒤에 행이 0, 1, 2,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2행에 0, 1, 2, 3, 0, 1, 2, 3 앞에는 0, 1, 2, 0, 1, 2, 0, 1, 2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의 구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행과 열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중간에 값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변수로 m과 n으로 얘를 지정을 하고 선언을 m과 n으로 선언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한번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는지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한번 봅시다. with main 자, 예를 들면 m과 n을 변수로 놓고요. m 실행 중에 이제 그 배열의 사이즈가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n도 4로 이렇게 놓고 초기화를 해서 mn을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int arr이라는 2차원 변수를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m개의 열과 n개의 열로 이렇게 선언하는 게 가능하다면 문제는 간단해지는데 네, 그래서 버벅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한번 컴파일을 해보죠. 디버그 솔루션 빌드 이렇게 해보면 오류가 뜰 것이에요. 어떤 오류가 뜨냐면 실패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2차원 배열. 그렇죠,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죠. 2차원 이렇게 보면은 네, 오류를 보면은 오류의 ARR 네,
5번에서 네, 상수 0의 배열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상수의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상수의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배열의 사이즈를 선언할 때 변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개를 쓸지 4개를 쓸지 알 수가 없으면 처음부터 뭐 그러면 크게 잡고 뭐 1000개가 쓸지 모르면 뭐 1000개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나 메모리 소모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3개를 쓸 때는 3개만, 10개를 쓸 때는 10개만 이렇게 잡는 게 필요한 거니까 이 메모리 변수를 이렇게 임의로 m과 n으로 잡는 게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지금 C언어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물론 define을 써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define 명령을 이용하면은 sharp define 해서 뭐 m은 3으로 그쵸? m을 3으로 define 하겠다. 그 다음에 n을 뭐 4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요건 사라지고 요거는 이제 사실상 에러가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솔루션 빌드 해보면은 네, 오류가 네, 성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변수를 쓴 게 아니죠. 역시 3과 4가 고정이 된 거고 결국은 컴파일 단계에서 m 대신에 3이 대치될 거고요. 또 n 대신에 4가 대치되는 것 뿐이지 이게 실행 런타임에서 이 사이즈가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상수를 쓴 거와 같은 효과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결국은 동적 할당밖에 될 수가 없는 건데 다이나믹 알로케이션 이렇게 해서 메모리 동적 할당밖에 가능하지가 않은데 이 동적 할당을 이해하려면은 2차원 배열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으로 해서 m과 n의 사이즈를 실행 중에 런타임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할당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메모리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메모리 구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중 포인터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중 포인터 그 메모리 2차원 배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행으로 m개의 ARR이라는 2차원 배열과 n개의 컬럼을 갖고 있는 m by n 2차원 어레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m개의 열은 0부터 n-1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n개의 열은 0부터 n-1까지 이렇게 변화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중 포인트의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ARR이라는 이 2차원 배열에서 결국은 각 행의 시작 주소, 요 행의 시작 주소는 여기죠. 또 요 행의 시작 주소는 여기. 각 행의 시작 주소는 ARR 0부터 ARR n-1까지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배열에서 배열의 이름이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포인터가 되듯이 2차원 배열도 2차원 배열의 행의 이름이 각 행의 시작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행의 그 포인터 벡터를 또 다시 가르쳐주는 시작 주소를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된다면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짜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5-1로 얘를 짜보겠습니다. 어떻게 짜냐면은 m과 ARR로 가죠. ARR을 예를 들면 지금 3과 4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뭐 3x3으로 할까요? 9까지? 네, 3x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차원 행렬의 초기값을 넣어주고 2차원 배열을 선언했어요. 네, 이렇게 선언해주면 오류가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빌드 해주면 네, 아무 문제가 없죠. 있나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ARR로 하고 네, m과 n이 이렇게 define 됐는데 네, 얘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가 틀렸죠? 네, 여기가 소가로가 아니라 중가로가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류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오류가 없는 거는 이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포문을 써가지고, 인트 써가지고, 스타, 이중 포인트를 선언할 때는 별이 하나가 있는 거는 그냥 포인터인데 두 개를 쓰게 되면 이중 포인터가 되겠죠. 그래서 A로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의 초기치를, 네, 초기치를 ARR로 선언합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이렇게 선언하고 A는 ARR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랑. 네. 결국은 요 이중 그 2차원 배열의 이름이 이중 포인터가 될 수 있다면 요게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일단은 뭐 뒤에 거는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요것만 가지고 컴파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되나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되겠는가. 디버기를 해서 솔루션 빌드를 해보면 네,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가 나냐면 네, 변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ARR은 이중 포인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중 포인터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네, 이런 변환이 안 된다는 오류고 이렇게 2차원 배열을 함수로 넘기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짜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함수로 하나 선언하는데 void disp arr 해가지고 네 int star a 이게 가능해 준다면 네, int m에 int n 이렇게 되고 네 요거는 여기서 안에서 포문을 써가지고 int i가 0에서 네, i가 m까지 그쵸?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문을 두 개를 써서 이중 포문을 써가지고 int j는 네, j는 n보다 작고 그 다음에 n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im 보통 이제 배열 2차원 배열에 요거를 한번 출력해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프린트 그쵸 f %d 그 다음에 백슬래시 t에서 탭을 걸고요. 그리고 a에 ij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묘소 하나를 지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줄을 넘겨야 되니까 여기서 중괄호를 하나 써서 문장이 두 개가 되니까 중괄호를 써가지고 프린트 f 해서 줄을 넘기는 이런 명령을 하나 했다고 봅시다. 요 코드는 어떤 겁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이게 끝났죠. 자, 요 코드는 어떤 더블 포인터 A를 받아서 M과 N 사이즈를 정해주게 되면 그냥 요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요 AI 2차원 배열을 그대로 출력해 보는 건데 과연 요 더블 포인터를 해서 2차원 배열이 넘어가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마치 디스프 네, ARR을 치게 되면 과연 이게 넘어가겠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안 된다고 쳤으니까 그럼 이건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쳐도 이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디스플 ARR에서 요 ARR만 보내주게 되고 요 ARR을 더블 포인터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해보면 여기서 벌써 에러가 날 겁니다. 어떤 에러가 나나요? 네. 디스프 ARR을 이거는 이제 다른 에러죠. ARR에 이건 틀린 건데 그래도 에러는 납니다. 컨트롤 F5 치면은 네 빌드 오류가 발생을 했고 어떤 오류가 컴파일 에러가 있냐면은 네 매개 번수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오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류처럼 보여도 결국은 첫 번째
4번에서부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네요. 이 상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안에서 변수화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int 다 상수화 처리를 합시다. 그러면 3x3으로 처리해주고, 네, 여기도 3x3으로 처리해주고, 여기도 3,3 이렇게 넣어줘서 그 2차원별의 이름만 보내주고 3을 보내주면 받아서 더블 포인터로 받고 m과 n으로 받는 이 구조를 해서 과연 이 값이 2차원별 요 값이 요 명령을 통해서 이 전달되느냐 하는 게 오늘의 이제 주 포인트죠. 네. 요것이 된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실행해 보면 역시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죠. 7번, 17번에서 컴파일 에러가 나는데, 자, 7번에서는 어떤 에러가 납니까? 네, 이건 구문 오류인데, 네, 7번 에러는 여기 소괄호가 없는 에러인 거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랑 상관없는 거니까, 한 번 더,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에러 하나가 발생했죠. 17번 분.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ARR을 여기서는 더블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 포인터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주려고 스타 AA를 놓고 그 ARR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A로 보내주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솔루션 빌드를 해보면 이번에는 네. 몇 번 문장에서 에러가 나면 16번. 이번엔 이쪽에서 에러가 나는 거죠. 네. 결국은 요 ARR이 더블 포인터로 어사인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오늘의 주안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시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다이렉트로 이게 ARR이 더블 포인터가 아닌 거니까 더블 포인터를 선언해주고 그 더블 포인터를 복사해주는 구조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이걸 하나하나를 배치해주고 이때의 A는 더블 포인터가 되니까 이 복사해서 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구조가 아니고요. 이건 이 구조가 아니고 복사하는 구조로 해서 2차원 배열의 형태를 더블 포인터 형태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꿔주자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스타 A를 하지 말고 스타 N개, 그러니까 요게 3이니까 3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네.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 스타 A3는 여기 마치 복사 구조의 포인터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요 A는 뭐가 됩니까? 더블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ARR로 가지 않고 여기서 A0 포문을 써가지고 여기서 포문을 써서 int i는 0부터 네, i는 3 i 플러스 해가지고 A의 i는 네, 이렇게 ARRI 이렇게 복사를 해주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바로 ARR0에서 ARR n-1개의 m개의 행벡터를 A0의 1차원 배열 벡터로 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A의 벡터는 바로 포인터 벡터이기 때문에 이 포인터 벡터의 포인터 배열의 A는 더블 포인터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요것이 포인터 배열이고 포인터 배열의 이름은 다시 그 배열의 포인터가 되는 건데 배열 자체가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A는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의 벡터의 내용을 우리 행벡터, 2차원 배열의 행벡터로 돌려주고 네, ARR의 이 부분은 각 부분에 우리가 행벡터는 결국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소지의 첫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요거를 우리는, 그쵸. 2차원 배열의 행, 행, 행 부분이죠. 네. 행 이름. 행 이름이 결국은 A의 포인터 벡터의 역할을 해주는 이 복사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고, 네. 아무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성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F5 실행을 해보면 네, 1, 2, 3 여기서 ARR에서 선언해준 2차원 배열 1, 2, 3이 첫 번째 열 4, 5, 6이 두 번째 행 7, 8, 9가 세 번째 행으로 지금 9개가 3x3으로 지정을 해준다면 ARR은 3x3으로 지정되는데 그 ARR의 각 행의 시작 주소를 AI 포인터 벡터로 표기화시켜 줌으로써 더블 포인터 구조로 복사를 시킬 수가 있었고 그때서야 요 A를 보내줬는데 이 A를 받아서 찍어본 결과 놀랍게도 이 ARR이 넘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쵸. 얘가 만약에 뭐 다르게 바뀌고 12, 뭐, 믿을 수 없다면 55, 뭐, 이렇게, 뭐, 28, 이런 식으로 바꿔도 저대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ARR 3x3이, 네, 요 구조에 의해서 더블 포인터 구조로 복사가 돼가지고 ARR에 A를 보내줌으로써 얘가 전달되는 함수로 2차원 배열이 전달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컨트롤 F5 이렇게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A0의 구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따라서 어떤 포인터 배열 A를 선언하고요. 어떻게 선언하는 거죠? 스타 붙여줌으로써 포인터 배열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때 AM 그거의 내용은 이렇게 ARR의 값으로 이렇게 복사를 시켜버리게 되면 ARRI는 M은 각 행의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A 자체는 네, 여기서 포인터 배열의 이름은 이중 포인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포인터가 되니까 포인터 배열의 이름은 이중 포인터의 포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A는 이중 포인터가 되면서 여기서 복사를 시켰기 때문에 ARR 2차원 배열의 틀을 갖는 2차원 배열의 이중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AR이라는 2차원 배열을 이렇게 2차원 이중 포인터의 틀을 갖는 구조로 이렇게 복사를 시켰기 때문에 A만 보내줌으로써 그 A 값이 전달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3x4로 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이거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x4로 한 경우는 여기가 하나 더 늘어날 것이고 1, 2, 3, 4, 5, 6, 7, 8, 9, 네, 10, 11, 12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실행해 보면은 2차원 배열이 제대로 잘 넘어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게 안 맞았을까요? 네, 요건 4개를 잡아줘야 되겠죠. 맞는데 네, 3, 4가 됐으니까 네,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죠. 4로 바꿔줘서 컨트롤 F5 네, 해보면
네, 이렇게 4개의 3 x 4의 2차원 배열이 잘 넘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하고도 재미난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2차원 배열을 함수로 넘기기, 더블 포인트로 넘기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히 2차원 배열이 이중 포인터로 복사되어 함수로 전달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봤고, 동적 할당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동적 할당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동적 할당이 되려면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일단은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15-2의 동적 할당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15-2 네, 동적 2차원 배열의 동적 할당. 네,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네, 여기서 자, 동적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네, 여기서 A 스타 A를 우리가 할당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적 할당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먼저 그대로 한번 짜보죠. 네, int 자, 이거 자체는 이미 있다고 보고요. 네, 여기 이대로 놔두고 A를 동적 할당을 해보죠. 그러면 A를 스타로 이렇게 사이즈는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은 이렇게 A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네, A를 동적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nt star 이렇게 해서 이중 포인터로 우리가 네, malloc을 받아야 되겠죠. malloc을 사용하려면 여기서 샵 include stdlib로 이렇게 짜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짜주면 malloc을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size of 네, int star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이제 요것이 포인터 배열을 사이즈로 잡는 거라 행의 개수만큼 잡아야 되겠죠. 행의 개수가 3이면 이렇게 3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A가 동적으로 더블 포인터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요. 똑같이 여기서 약간 A, R날의 행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네, 어떻게 바꿔주게 되냐면 여기서 int star 역시 여기서도 캐스팅 연산자를 써서 int star 역시 malloc 이렇게 바꿔주고 네, size of int에 역시 이거는 열의 개수, 이거 4개가 되겠죠.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 2차원 배열에서의 동적 할당은 이렇게 맨 처음에 더블 포인터로 선해주고 사이즈가 안 잡힌 거죠. 첫 번째 이중 포인터는 그 행의 개수만큼의 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포인터 벡터, 포인터 배열을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포인터 배열인 것은 여기서 인트 스타를 잡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 각각의 포인터 벡터의 내용은 malloc을 통해서 다시 열 벡터만큼 잡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번을 잡아주게 되면은 요 구조는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런 구조랑 그림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의 2차원 배열의 전체 2차원 배열의 행의 주소 벡터를 생각하고 그 행의 주소 벡터를 다시 지정해주는 이중 포인터를 선언해 줄 때 이 사이즈만큼을 잡아야 되겠죠. 이 사이즈만큼 잡으려니까 하나가 네, int 스타로 해서 포인터의 값이니까 포인터의 개수만큼을 잡아주는데 그 사이즈는 int 스타가 되는 거죠. 네, int 스타가 되는 거니까 int 스타로 잡아주고 이것이 m개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m개가 되겠죠. m개가 잡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네, 포인터 벡터는 여기 선언해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이제 이 값을 다시 이율로 대치시키는 부분은 이 그림에 의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그쵸. 바로 요 사이즈, 이 위드스만큼의 행을 얘가 또 포인터로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번에 열의 개수만큼 곱해서 m 얼렁만큼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싹 잡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2차원 배열이 동적으로 잡히는 거죠. 네. 그렇게 잡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은 2차원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할까요? 네.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또 두 번을 거줘야 되는 거니까 뭐 중괄호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해줘서 이 값들을 어사인을 A에 I, J를요. 네. ARR로 ARR, I, J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만들어 버릴까요? 네,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열의 개수 4 곱하기 네, I 더하기 J 더하기 1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초기화된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이걸 등록시키면은 이것이 15-2로 등록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제거.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렇게 따라오시면 이것이 2차원 배열의 동적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쵸? A에 3, 4 다 바뀌었죠. 요거는 필요가 없네요. 요건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A를 저는 여기서는 제 블로그에서는 ARR을 썼는데 A를 씁시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A를 더블 포인터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더블 포인터에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걸 다 변수를 써볼까요? 잘 여러분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int 이제 m과 m을 3 n을 4로 하고 다 변수를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m이 되겠죠. 행의 개수를 해서 int 스타로 잡아주고 int 스타. 그 다음에 여기가 행이니까 m이 되겠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열의 개수니까 n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되시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네. n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까지가 2차원 배열을 선언해주는 방법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m, 여기는 n 다 바뀌었죠. mn으로 다 바꿨죠. 그럼 여기가 m과 n이 되겠네요. m 완전히 이렇게 실행 중에 사이즈를 바꿔버리는 2차원 배열의 구조가 됐습니다. 네, 한번 일단은 요거를 2차원 배열의 동적 할당으로 해가지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솔루션 빌드. 네, 성공했죠. 실행해 보면 컨트롤 F5. 네, 이게 실행이 잘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얘는 예를 들면 얘를 5와 7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 맘대로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 동적 할당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2차원 동적 할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2차원 동적 할당을 이해하는 수준이 됐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m과 n으로 바꾼 내용이고요. 풀어줄 때는 풀이로 풀어줄 때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다. 뭐 이것도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2차원 배열의 동적 할당은 언젠가 여러분이 마스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좀 더 프로그래머의 어떤 고수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그때 내가 이해 못했던 2차원 배열의 동적 결당이 뭔가 잘 보시면 그때 가서 이해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